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 뭔가 여러 정치권의 국면이 확 바뀐 듯하죠. 일단 대략적으로 6월 3일 화요일로 대선 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파면 3일 만에 대선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김문수 장관과 이 선관위 출범 얘기를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대략 자천타천 13명에서 한 대략 15명 정도의 출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중간에 이제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김태흠, 여기 광역단체장들의 이름도 있고요. 김문수, 윤상현, 김기현, 원희룡, 나경원, 이철우. 조금 전에 이철우 지사도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낸 모양인데 대략 한 10여 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보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일단 다 한 자릿수 정도에 머물면서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0여 명 중에 특히 여기 김문수 장관이 오늘 오랜만에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 보수 대권 주자 현재로선 1위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 다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깊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연 이걸 또 감당할 수 있느냐,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올해는 경제 성장 자체가 0%대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꿈을 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이 기성세대로서는 매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 이 답을 안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답을 해줘야죠. 본인의 이제 대선 출마 고민 때문에 울먹하고 울컥이었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나라 걱정 때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일단 저 김문수 장관의 메시지를 이현정 의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우후죽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마 국민의힘의 절대 강자가 없는 데다가 또 대주주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를 또 겨냥을 해서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꽤 많이 이제 출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장관이 일단 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지금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 지금 뚜렷한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 장관이 지금 당적이 없어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자유통일당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는 그 당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에 정책 기반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전직 의원들이 상당수가 김문수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김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탄핵 반대와 어떤 이런 세력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출마를 이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아마 출마를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장관직 그만두고 입당하겠다. 네. 이제 과연 이제 그랬을 경우에 당내에 이 친윤 세력이라 하는 이분들이 과연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갈 것인지, 김문수 장관의 어떤 이 서포트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김문수 장관이 이제 계속적으로 경선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힘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상 친윤 세력이 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의원들이 각계 전투로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후보를 찾아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동안은 김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막상 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떨지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뭐 오늘 나라 걱정하고 경제 걱정, 지금 청년들 취업 안 돼서 기성세대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정도 말이면은 장관 그만두고 일단 입당해서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의 어떤 뭐 출마라는 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 또 주변의 압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김문수 장관 본인은 사실은 이 탄핵 정국 비상계엄 이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게요.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고민을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어떤 강성 보수 이쪽에 어떤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출마를 아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미 전직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 정도인가요? 김문수 장관이 대선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촉구 결의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주목한다.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면서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륜을 갖추고도 청렴하고 서민과 애원을 함께 해온 후보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직 국민의힘 의원 정확히 125명이 입당 건의와 영입을 노력해달라.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후보는 김문수 장관뿐이다라고 해서 과거 정치 원로들도 있고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도 몇몇 있던데 그 구자룡 변호사님. 아까 이현정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세력이 그리 많지 않다. 입당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100여 명 가까이 김문수 장관을 좀 압박 혹은 여러 권유 이런 목소리가 오늘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권유를 하신 분들이 지금 현직 의원들이 주요 분포가 되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김문수 장관 본인도 대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다가 계엄과 탄핵 이후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꼽아가지고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던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경선을 거쳐봐야 아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1위 했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했던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랬고 고건 총리도 그랬고 그분들이 그걸 당 안에서의 에너지 또 의원들과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유지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저는 사실 지금의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윤 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 애잔한 마음까지도 다 투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국면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분들이 당이 깨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화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충분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 와중에서 후보들끼리 서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은 후보를 뽑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러나 예. 최근에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지지층이 양쪽으로 최대 결합을 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중도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국민의힘이 실패를 했었던 결국 확인- 핵심은 중도층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지금의 이 지지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나 모든 잠룡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는 흥행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전통적인 보수층, 이제 지지층의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같이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 맞다. 출마는 아마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의 그 변동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거쳐야 되니까 아마 전략적 투표가 상당히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다. 김문수 장관. 오늘 100여 명의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 장관 출마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김문수 장관과 호영 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아예 마음을 확실히 굳힌 것 같고 홍 시장이 아예 이번 주 금요일 시장직을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저희 국회의사당 앵커스에 출연했을 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대선이 생기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넘치신.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잖아. 탄핵돼서는 2달입니다. 네. 2달 중에 1달은 경선으로 끝나요. 네. 본선이 1달이에요. 그래 되면 경선 본선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할 시간이 없어요. 본인은 뭐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지난번에 저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요일에 시장직 그만두고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출마 선언을 할 모양입니다. 홍 시장이. 그런데 성층 부의장님. 예. 그러면서 오늘 책도 내고 책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봤는데 개헌 뭐 제7공화국 얘기도 하면서 대통령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홍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 시장님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마음을 못 숨기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임기 중에도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예.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역시 그럼 용산 대통령이실 이전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예비비를 거의 500억 이상 써가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것인데 예. 그것을 다시 되돌리겠다.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는 저는 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홍준표 시장이 뭐 청와대를 다시 돌아가든 아니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내놓든 이거는 뭐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대구시장직 사퇴하는 거는 좀 비판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은 그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시정을 내팽개치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압도적인 후보가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 충분히 경선 기간이 사퇴 기한 전에 끝나도록 아마 세팅이 될 텐데 예. 그럼 경선이 끝난 다음에 나와도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정치 욕심이 뭐가 있느냐? 나는 내 정치 일생 마지막을 걸기 위해 뭐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은 알겠으나 예. 그러면은 대구시정은 그 몇 달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없이 대구시정을 버리고 다시 그 대선에만 올인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보수정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복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본인은 그 전부터 비판적으로 봤다면서 책과 함께 이제 대선 주사표를 다음 주 월요일에 던지겠다. 그런데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좀 네.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흐름들이 뭐냐면 대통령이 파면되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했는데 뭔가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조금 더 출사표를 먼저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되레? 이건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예. 기본 구성 원리가 첫 번째는 집토끼들부터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집토끼들로부터 결집이 되면 그때 이제 산토끼 잡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은 예. 기본적인 지지층, 코어 지지층에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분들부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환호를 받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출마를 선언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출사표를 빨리 던지는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성치훈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연 대구 시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을까? 제가 물어보면은 젊은 분들 중에서는 예.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도 많거든요. 홍 시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일반화할 네. 수는 없어요. 예. 좋은 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그 예. 싫어하는 이유 중에는 대구시정을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지사 이렇게 계속 광역단체장들이 예. 본인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돌보지 않고 대선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예. 사실 국민들께도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탄핵에 반대했던 목소리가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해석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지지층 중심으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등에 업고 먼저 출사표를 던지는 쪽이 이른바 반탄파, 탄핵 반대파 아니냐.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대권주자들이 좀 더 신중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 선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찬성 주자들 더욱 메시지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의료 사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김경수 드루킹 복권.
명태균 문제 이런 건에서 사실상 거의 저 혼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저는 그 선택을 했어요. 오히려 그때 그분들은 뭐 했는지를 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정말 보수 정부가 어려워졌어요. 그 문제 하나는 나중에 터져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왜 직언하지 않았느냐. 그때 뭐 했는지를 저는 그분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친윤 혹은 윤 전 대통령을 감싸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사실 뭐 이거 공교롭게도 가장 대척점에 있는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사 인근인 여의도 대합 빌딩에 이른바 동거라면 동거, 불편한 동거를 하기 있다. 한 전 대표도 출사표 던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까요? 뭐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고정된 지지층들에게 탄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이제 반발을 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좀 반발 여론들도 아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전적인 후보들 중에서는 아마 좀 늦게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예.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시장은 뭐 진작부터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이 빨리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보면 사실은 가장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한 게 바로 홍준표 시장이었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예. 당시에 뭐 본인을 총리를 시켜주면 한 전 대표를 굉장히 제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그 강혜경 씨 녹취록도 남아 있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선의 어떤 이 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좀 고민할 거예요. 즉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김문수 장관과의 어떤 각을 세울 것인지, 예. 즉 어디서부터 내가 지지층들을 끌어올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할 경우에 본인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도 궁극에 가서는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본인의 지금 여론조사 강자는 김문수 장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수층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김문수 장관하고 일단 대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두 분이 다 겹치는 측면이 많아요. 같은 대구하고 경북 출신이고 또 뭐 어떤 이미지도 뭐 좀 비슷하고 뭐 지지층이 좀 겹친다는 의견들이 많죠. 그렇죠.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경선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입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경우에 예. 일단 1차, 2차, 3차 어느를 겨냥해서 이제 본인이 싸워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윤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는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홍 시장이 뭐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뭐 우주비하니 뭐 타작이니 뭐 여러 배신자 여러 비판했었는데 최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 목소리가 많지 않은 것도 본인이 누구를 김문수를 상대해야 되냐 한동훈을 상대해야 되냐 아직 전략이 바로 서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 탄핵 그 결과가 8대 0으로 완벽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외에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층들의 어떤 반발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변적인 상황도 아마 본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대합 빌딩 여의도 뭐 명당 자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여러 인물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유정복 시장,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도 대선 출마할 듯한데 여기에 또 대선 캠프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아예 본인이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이 바로 앞에 네.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이 물론 보면 여러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광화문 광장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찬성에도 앞장을 섰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배신자다. 한 전 대표가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영선에 그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연속으로 2번 뽑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본인의 이렇게 긴 그런 정치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참고라면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도 한 번 해보지 않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연속으로 2번 뽑는 일은 없을 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방선거 경험을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 성취부 기자님 뭔가 이제 각 후보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공격해서 어떤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사슬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탄핵 찬성파 한동훈 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 커리어가 너무 없지 않냐? 뭐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좀 더 정치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선에 똑같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해주겠느냐? 저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어떤 때가 가장 이미지가 좋고 별의 순간이었죠? 저는 정치 데뷔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그 이후로 본인은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오히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지지가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런 조언을 하는 뜻은 알겠으나 예. 본인의 커리어를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커리어를 보니 정치 의원도 하고 뭔가 뭐 당대표도 하고 이런 경험을 쌓고 온 안철수 의원은 과거 10년 전에 안철수 의원보다 지금 인기가 훨씬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경력이 안철수 의원 이거 들으면 되게 섭섭할 텐데요. 근데 뭐 정치 경력이 긴 것이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예.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신에 전 영선검사 출신 대통령 저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뼈 아프게 어떻게든 저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거라고 검사 생각합니다. 출신 대통령 더는 안 뽑는다 이 그렇죠. 얘기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서전에도 그 검사 경력을 뺐다 안 뺐다로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의 말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가장 선점을 빨리 한 건 안철수 의원인 것 같아요. 내일 아예 출정식해서 광화문 광장 국민통합의 상징 장소다. 뭐 과거에 뭐 벌써 이제 4번째 대선 도전인데 그 구자능 변호사님 이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지난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일단 칼을 제일 먼저 안철수 의원이 빼들었어요. 본인이 아마 제일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 안철수 의원은 데뷔했을 때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 영향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 안철수 의원이 4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궐선거로 되거나 혹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임기를 꽉 채워서 한 걸로 4선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4선 자체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대선에도 여러 번 나오셨지만 뭐 단일화나 이러면서 이제 철수를 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성과는 지날수록 좀 더 안 좋아지셨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지지층에서 좀 간본다 이런 식의 안 좋은 부정적인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본인은 찬성은 했지만 나중에는 재의결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거죠. 내란죄 빠지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안철수 의원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 선명성이 떨어졌고 오히려 존재감이 상당 부분은 최근에 사라졌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출마 선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도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명성이 떨어지고 과거에 철수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 계속 안고 왔거든요. 예.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고 왜 자신이 필요한지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경험 더 쌓아라라는 거를 자기에게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경험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그 경험이 뭐 간봤다란 평가받는 부분들 이런 걸 스스로가 해소를 해야지 이번에 출마가 설득력이 있고 그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이 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앞으로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10여 명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부터 이철우까지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 김문수, 윤상현, 홍준표, 김태흠, 오세훈, 유정복. 글쎄요. 다 지지층 혹은 여론조사가 뭐 어찌 보면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 고만고만한데도 뭔가 너도 나도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지금 제가 만나볼 이런 여론조사 때문일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가 32%, 지지 후보 없음 모름이 19%였는데 과거 대선 사례. 이번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4%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 혹은 지지 후보 없음 모름이 38%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이것 또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부동층이 많다. 이거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 4.2 재보궐선거를 통해서도 예. 확인되고 있는 바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예. 여전히 이 이재명 대표의 이 후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예.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한테는 하나의 희망적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 출마를 선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이제 자기를 지지할 것처럼 그런 뭐 착시 현상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해보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꽤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 1등은 모름씨, 뭐 무응답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럼 어디로 갈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 경선이 진행되면서 이걸 많이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즉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본 분들은 다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2달 동안의 경선 레이스를 지켜보면서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결정할 분들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저 중에서 다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아니고 다 저쪽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예. 일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궁극에 가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탄핵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한 달만 지나가면 이게 점점 잊혀져 가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12.3 계엄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 속에 사라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대선이라는 큰 용광로소에 들어가면 아마 5월 이제 본격적인 이 본선거에 들어가기 직전 되면 그 탄핵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고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양쪽의 후보에 대한 어떤 비교 이것이 아마 주로 이루어지면서 인물론이요. 결국은 저는 뭐 이번 선거도 거의 박빙의 선거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그 박빙의 선거에서 누가 중도층들의 마음을 잡느냐? 예. 아마 그런 걸로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현정 의원의 전망과 관측은 보수 진보로 어쨌든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보수에서 누굴 택하느냐? 그런데 오늘 나온 새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조사 일시가 4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금토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분석들이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들을 볼게요. 김문수 23, 홍준표 16, 오세훈 14, 한동훈 14, 안철수 5, 유승민 4. 뭐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첫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파면 이후.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다음 여론조사 준비가 돼 있어요. 구자능 변호사님.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전반적인 전체로 대상을 넓혀보면 유승민 19, 김문수 15, 홍준표 13, 한동훈 11, 오세훈 9, 안철수 8.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거를 가지고 뭐 역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이 내부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선거는 어차피 양쪽 진영은 다 결집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 이재명 대표도 얻을 수 있는 표는 다 얻고 있는 퍼센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다 모여 있었고 결집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거는 중도다. 그리고 그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했을 때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아마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지지율은 결국은 중도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굴지를 놓고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뭐 역선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상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분명히 작용을 했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당 내 당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 본선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중도에게 소구력이 누가 있는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본선에서 중도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순으로 계속 이런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선 거는 이제 23, 16, 14, 14 정도로 김, 홍, 오, 한이 뭐 4강 체제라면 다시 다음 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도 있을 수 있고 진보층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뒤섞여 있는 거에서는 유승민 19, 김문수 15, 13, 11.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 SNS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경선 룰을 규칙을 전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 다 여론조사 100%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 이제 그런 룰이 국민의힘에서 구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룰을 다른 후보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룰을 찬성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룰은 주류가 저는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특이한 점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을 탄핵에 반대파라고 가정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을 탄핵 찬성파라고 그렇게 주류와 비주류 한번 나눠보잖아요. 예. 그러면 39대 37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지율이 한 명한테 모였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탄핵 반대파들은요. 사실 강성 지지층 위주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분들이 지지해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에 대한 지지는 사실 눈에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탄핵 반대한 분들은 지금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좀 더 밀도 있게 네. 응답을 해서 지금 뭐 김문수, 홍준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 좀 더 탄핵 찬성파들의 여론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 여론조사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꼭 지금 주류인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